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의 장광민 회장,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신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 그리고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가 따뜻할 때 오셔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시카고 소문은 들으셨나요? 워낙에 춥다라는. 예, 영하 20도라고 좀 들어서 굉장히 네. 겁먹고 왔어요. 네. 근데 다행히 딱 봄에 이렇게 오셨어요. 네, 어제 그 성 바오로 성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네. 가족분들과 만난 계기가 됐습니다. 네. 400여 명 분이 오신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행사를 주최하시게 됐는지요? 예, 저희들이 유가족분들이 미주 순회를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시카고도 좀 오셔달라. 음. 그래서 좀 그분들의 얘기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SNS 통해서 이렇게 알렸더니 한 130여 명 분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었어요. 회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간담회를 주최하게 됐죠. 네. 일단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개괄적인 일단 개요부터 언제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언제 아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월호 사건은요, 네. 저희가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었었어요. 네네. 그 날짜가 4월 15일 날 네. 저녁 6시 출항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돼서 9시 넘어서 출항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8시부터 배가 좀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 10시 20분경에 침몰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네. 처음에 가족들에게 알려진 건 얼마나 빠르게, 언제쯤 처음에 가족들에게 알려졌나요? 제가 처음에 안 거는요, 한 9시 좀 넘어서 네. TV에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게 먼저였어요. TV 속보를 본 게 먼저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속보를 본 제 아파트 옆집 애기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네. 직접 TV를 보지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 전화를 받고 제가 윤민이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시간이 9시 반경 됐는데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TV에 뉴스 속보가 뜬다. 그랬더니 아이가 배가 좀 기울었다. 네. 근데 우리는 고명조끼를 입고 다 줄을 서서 복도에서 네.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생각을 안 안 했죠. 네. 이미 그 배에서도 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네네. 아이들 자체도 뭐 울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덤덤한 상황으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고. 네.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실 그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다 구조가 됐다. 뭐 이런 처음에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TV 속보 보고 저희한테 문자로 학교에서 다 문자를 보내줬어요. 아이들 뭐 몇 명 구조, 몇 명 구조, 맨 마지막에는 전원 구조. 네. 이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문자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줬고 아이하고 통화도 됐고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 주위에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학교로 모이자. 그래서 학교로 갔더니 학교에 뭐 그 부모들이 교문 앞에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먼저 가서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학교 측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진도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안산시 쪽에서 네. 버스를 대절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저희가 12시쯤 출발해서 진도로 내려간 거죠. 네. 내려갈 때만 해도 저희는 뭐 그냥 크게 예. 걱정은 안 하시고 내려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걱정할까 봐 네. 아이들이 놀랐으니까 데리고 올 생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놀란 상태에서 부모가 더 놀라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이제 예, 부모님들은 좀 차분하게 가셨는데 실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팽목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뭐. 그때 팽목항 상황은요. 네. 저희가 이제 진도 실내체육관에 처음에 버스를 스탑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미리 자기 차로 온 유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 앞에 생존자 명단이라고 네네. 커다란 그 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나온 아이들, 체육관에 와 있는 아이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다냐, 더 나올 아이들이 없냐 물어보니까 배가 계속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저희 기다렸어요. 1시간 반 정도를. 네. 그랬더니 그 후에 배가 더 들어올 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거기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럼 우리 여기 못 기다리겠다. 팽목으로 가겠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겠다. 네. 그리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30분 걸려서 팽목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실질적인 것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좀 이 유가족 분들에게 있어서 황당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처라든지 그 현지에서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첫날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사람만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지 뭐 오열하는 유가족 네네. 그리고 각종 언론사 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사복 경찰들이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들이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구조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뭐 그렇잖아요. 뭐 네. 해경 배라든지 그쵸. 구조대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그 헬리콥터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앰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네. 제가 오후쯤에 출발하고 자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먼저 이렇게 그 버스보다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팽목항 상황 그냥 그 사람들만 바글바글 했지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현장이 팽목항에서 그 사고 현장까지 배를 타고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돼요. 아.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현장을 볼 수도 없고, 근데 들려오는 그 매스컴은 뭐 차상 최대 구조를 하고 있고, 네. 뭐 최대 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답도 없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은 그렇게 저희가 아수라장에서 네. 그냥 막연하게 망연자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팔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일단은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실상 구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상 최대 구조 작전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이제 아이들이 구조되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증언들을 보면은 사상 최대 구조 작전이라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였을 텐데 그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동원된 잠수사도 얘기했던 거에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기에는. 저희가 나중에 네.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결국은 헬기 세대의 해군 네. 함정 하나였었어요. 아. 그거가 사상 최대 구조 작전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게 네네. 바로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죠. 솔직히 그 배에 500명 이상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헬기 세대하고 해군 함정 하나 갖고 해병 함정 하나 갖고 그게 구조가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죠. 결론은. 네. 그렇지만은 그게 그 언론의 문제도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하는데 더 시간이 예 그쵸. 시간도 걸리고 더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네.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고요. 또 너무나 어선들은 많이 오셨었어요. 그렇지만 네. 여선들이 직접 구조 오히려 어선들이 그 생존자분들을 더 많이 구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해경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아직까지 인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인양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과 또 반대로 해서 끝까지 어쨌거나 이 실종자의 수색을 해야 된다는 측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9명의 돌아오지 네. 못한 실종자가 있어요. 네. 처음에 구조
그 세월호 구조 기간 동안 네네. 1년 기간 동안 인양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어느 시기가 적정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타진을 하고 있었고 이제 9명이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네. 남았을 때 더 이상 이것을 그냥 구조 작전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뭐 인력 소모 이런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 해서 네. 정부 측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양을 하려면 구조 수색을 종료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수색 종료 결정이 나면 네. 수색 종료를 하면 인양을 할 거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편지로서 이렇게 이 도장을 못 받은 게 참 너무 그 과정에서 참 뭐 실수 아닌 실수인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색을 종료를 했단 말이죠.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인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공론화를 시켜서 결정을 하겠다. 인양을 하겠다가 아니고 인양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뭐 구조 과정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네네. 이 인양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세월호 배 자체가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배를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이유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실종자들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그건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이고 그냥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 인양 결정이 될지는 뭐 4월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언제 하겠다. 그런 확실한 발표는 안 했죠. 근데 인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조사 그런 것은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많은 그 인양 업체에서도 네. 그냥 당연히 인양할 수 있다. 온전한 채로 인양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인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사실상 뭐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고 참 아프고 어려운데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약속을 어긴다든지 이런 그 이외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 유가족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첫 번째로 들었고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이미 생긴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좀 그런 쪽에서 더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가족들은 몸과 네.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지나온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몸으로 하는 일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단식이든 또 뭐 이렇게 도보 행진 같이 네네. 행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회 같은 데 가서 저희가 노숙을 한다거나 네. 다 그런 일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그 몸에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저희가 정신이 지금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딸을 잃은 사람들이고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나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가 오해받은 부분도 너무 많았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또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게 뭐 언제까지 저희가 뭐 이런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마음들은 모두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모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정부 측에서도 저희한테 좀 믿음을 주셔서 이게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은 저희가 서명 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서명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아이들은 그래요. 만약에 정부를 자기네들은 믿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특히 자기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공감이 됐었나 봐요. 아이들을 한 명도 구조 못한 거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너무 나라에서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되게 그 믿음을 잃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라를 본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세월호 문제를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면 네. 그 아이들 마음이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이 필요한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세월을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장광민 회장,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신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 그리고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 이렇게 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 일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아마, 왜냐하면 이게 아까 잠깐 언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힘들어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구조 과정에서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것도 사실은 언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보를 보고 구조하러 오던 구조 요원들도 돌아갔다는 그런 또 일화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오보에 대해서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과를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유병헌 사건이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 유가족의 걸 이야기할 때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슈화되고 자극적인 것은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되게 보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당사자잖아요. 그쵸. 당사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봐도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의 방송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언론의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다니는 이유도 네.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유가족이 직접 네.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네. 제대로 이야기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시대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진실은 규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랑 저희가 만든 이렇게 또 홍보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것을 보시고 나서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이런가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까 잠깐 특별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유가족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 정부에다 대놓고 너무 좀 지나치게 보상을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좀 무리할 정도까지 요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유가족 쪽에서 얘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또 얘기하기를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모였던 그런 뭐 위원회든 뭐든 간에 그 안에 유가족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도 네.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원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저희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그 수사권 기소권보다 더 유명해진 게 뭐 대학 특례니 네, 그렇죠. 뭐 의사자 지정이니 네. 이런 문제 갖고 더 시끄러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 대학 특례나 그 의사자 문제는 네. 여당과 야당 쪽에서 나온 특별법 안에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유가족이 제출한 특별법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저희가 요구한 것 마냥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서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저희 유가족들은 아이가 없어요. 대학 갈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무슨 대학 특례가 저희한테 무슨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대학 간 그 고3 아이 중에서 유가족이 고3 아이가 있는 집은 한 20명 정도? 네. 전체 250명 그 우리 단원고 유가족 중에서도. 네네. 근데 저희가 20명을 위해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그거를 주장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의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자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은 마당에 그 나중에 의사자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좋을 것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 원하지 않고요. 의사자 되면 뭐 가장 좋은 게 무슨 그 아이들이 네. 뭐 현충원 같은 데 들어가는 네네.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것도 싫거든요. 저는 제 아이 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먼데 두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의사자라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정치권에서 저희를 배려한답시고 내놓은 특별안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저희한테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긴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원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여야에서 합의하에 그냥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저희가 네. 지금 민간인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어차피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만드는 게 그게 법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거기에 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물론 저희가 부탁의 말씀은 드리죠. 네.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달라. 저희 요구를 좀 들어보시고 참작해달라. 그런 요구는 저희가 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최종 결정하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여당, 야당 정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도 거의가 그분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 다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특별법은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원하는 거에 반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모쪼록 그분들이 그 조사위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저희 유가족들의 그 가슴에 맺힌 그런 분노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른 어떤 걸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뭘 더 바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어서 제대로 도대체 이게 왜 그러고 사실 누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세월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안전 대단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거제도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었죠. 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것도 역시 뭐 진작에 헬기 이 기착장을 좀 수리를 했다면 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뒤늦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소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일들을 물론 뭐 일단 강연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일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실 예정이고 그 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가장 공들여서 하는 일은 네. 세월호의 완전한 선체 인양이에요. 아. 지금 저의 가장 커다란 네. 간담회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네. 첫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일단은 세월호가 올라와야 네. 그 배를 보고 거기에 무슨 진실이 담겨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네. 조사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 배를 조사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그 차를 조사하고 이게 누구 책임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게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배보상을 따지는 거고. 네네. 근데 이거는 배를 바닷속에 놓고서는 어떻게 진실규명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느냐고요. 저희는 그 선체 인양이 진실규명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그 선체 인양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장 가까운 이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선체 인양. 예,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조금 있으면 일주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일주기를
저희가 뭐 추모하는 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4월 15일은 저희 유가족들이 팽목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려서 사고 난 지점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네네.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오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6일은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서 네. 추모제를 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16일 저녁에는 강화문으로 저희가 다 모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커다란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월 18일 날 네. 토요일 날은 또 지금 이게 평일에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유가족분들이 직장으로 많이 복귀하셔서 네네. 평일에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일 날 토요일 날 그날 다시 또 팽목 내려가는 게 계획돼 있고요. 네. 또 이제 또 집회도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사실 안전의 문제잖아요. 네, 안전 그렇죠. 불감증이 빚어낸 네.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에 대한 그 뭐 경시 이런 네. 것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건화되어 버린 그런 아주 좀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 깊이 있게 네네.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네. 안전에 대한 부분, 생명 존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뭐 연대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멀리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가장 정확하게 규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될 수 있던 일이 사건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아마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마 이런 사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되는 일은 참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사건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인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누가 사람이 나쁘고 옳고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의견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보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언론이나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제가 아까 여쭤본 질문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냐하면 강연을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일일이 다 이거를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이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저희 책은요. 네. 저희 유가족들이 네. 13분이 네네. 쓰셨어요. 물론 네. 직접 쓰신 건 아니고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작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가 책을 한 권 내게 됐어요. 제목이 바로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데 네. 사실 그 제목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이 아픈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가 윤민이가 네.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아이가 되게 작아서 그 아이가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제가 태워다 줬거든요. 그래서 올 적에도 제가 금요일 날 엄마가 태우러 학교 앞까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바로 금요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금요일에 돌아오렴이에요. 네.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네. 사실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13명 아이들의 사연들이 모두 다 다르고 구구절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꼭지 읽고 또 덮고 또 하루 지나서 또 한 꼭지 읽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네,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은 세월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 책을 또 많이 구입해 주시면은 사실 또 그 작가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그 인지세 나오는 거를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혀 수입이 없는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 책은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세월호의 진실이 묻어나 있어요. 아주 평범했던 우리 가정주부가, 네. 평범했던 부모가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과정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가 그 안에 또 구구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월호의 진실이 녹아 있는 책이라고 보시고, 지금은 이제 한 권이 나왔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후속편들이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을 계기로 네. 저희가 아이들을 구조해내지는 못했잖아요. 살려내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길이 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책을 아프지만 생생하게 읽어주시고 잊지 않는 그것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진 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 말씀하실 때도 직장에서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땐 직장은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유가족들 1년 동안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네. 저희 집은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간담회를 다니고 네. 또 윤민이 아빠는 네. 지금 집행부가 아니라 전 집행부셨어요. 네. 그래서 집행부는 사실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직장을 못 나가고 지금 세월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또 윤민이 언니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작년 연말까지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본인이 윤민이를 위해서 세월호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윤민이를 떠나서 본인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네네. 제 부모로서의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해보고 싶대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월호 일을 저희 식구 3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수입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을 끌어왔는데 제가 요즘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민이 아빠 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직장을 구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유가족들은 한 절반 정도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어쩔 수 없는 게 마음은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귀를 하시고 대신에 그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항상 총회 때든 항상 나오시고 네네. 집회가 있으면 항상 참석하시고 예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저희는 이제 아빠가 직장을 네네. 지금 복귀를 한 상태고요. 네네. 저는 이제 기존의 직장을 뭐 그만둔 상태죠. 네네. 그래서 엄마니까 더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아이의 그 억울함을 밝혀주는데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정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지금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다 되면서 먼저 직장을 복귀하셨던 분들이 네. 견디질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민들이 성금을 모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 성금은 유가족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예, 전달이 안 되고 지금 성금을 받은 뭐 네. 대한적십자나 사랑의 네네. 열매 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성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네. 저도 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 성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네. 그 이제 그 성금을 받으신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있으셔야 되고 네. 또 성금을 내신 분들의 네. 그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원고등학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단원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대다수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성금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희생자라고 하면 저희 단원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원고 학생에다가 일반인 피해자, 화물 피해자, 생존자, 또 이제 교사 네네. 분들, 그 희생자분들까지 거의 5부류의 분들이 의견이 통일이 돼야 그 성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그냥 학부모 단체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돈을 받고 뭐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 한 1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면서 지금 저희도 특별히 모셨습니다만 우리 시카고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다 강연에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꼭 이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으시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동포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게 있어요. 네네. 416family.org라고 네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저희 근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저희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좀 관심을 가주시고 항상 들여다봐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마음을 조금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사정은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것도 그냥 저희 말로 육성으로 하지만 그것이 원어민 영어로 네.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냥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제대로 이 사건이 알려져서 사건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안전한 지구촌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 수 있게끔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한 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예, 네.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래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장광민 회장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신 고 이재국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 그리고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 두 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